법무법인 화담TV, 저는 신유진 변호사고요. 토지보상 넘버1, 언제나 든든한 정홍철 변호사님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이 멘트를 쓰실 줄 몰랐는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토지보상의 핵심을 뚫는 변호사 추현정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화담에서 전하는 현장 소식 중에 안산 장상지구 소식편으로 가보겠는데요. 안산 장상지구가 현재 진행 중이 있는데 이 특별편을 찍는 이유가 있나요? 네, 각 지역마다 다 특색은 있는데 특히 이 안산 장상지구는 그 현지 거주하는 소유자분들보다 외부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소유자분들과 연락 또는 소유자분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차질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소유자 추천 동의서가 토지 소유자들의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 건데 네. 이 소유자 추천 동의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 자기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첫걸음 중에 하나가 소유자 추천 동의서를 통해서 협의 때 감정평가사를 저희가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할 때 첫 번째 이제 감정평가, 제일 처음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감정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이 소유자들이 추천하는 평가사가 들어가서 그렇죠. 소유자를 대변해줘야 되는 건데 예. 이거 당연히 소유자분들이 나서서 막 동의서 줄 것 같은데요? 원래는 다른 대책위 같은 경우, 다른 지구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지주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책위가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대책위가 있고 그 외의 대책위도 있는데 그동안 대책위 활동이 약간 부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위가 또 생겨났고 새로운 대책위에서는 또 동의서를 구하는 게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오늘 특별편을 찍습니다. 소유자 추천 평가사 선정의 문제점을 이제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개발 지구를 살펴보도록 하는데 추 변호사님, 여기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 일단 이 개발지구가 사업 시행자가 총 3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 경기토지공사, 안산도시공사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 영동고속도로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교차로가 있어서 지역별로 나눠져 있고 시행자로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역 구분도 쉽지 않은데 대책위 활동도 해야 되고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 변호사님, 여기가 이 사업자별로 이 지구가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네. 되어 있는 건가요? 상황이? 지금 사업자별로 참여 비율이 달라요. 안산도시공사가 일부, 그 다음 GH, 그 다음에 LH인데 대부분의 LH가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양상동, 안산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H가 부곡동 지역 일부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LH가 장하동, 장상동, 수암동, 부곡동 또 일부를 개발하는 사업구역으로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사업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게 사업자별로 구역을 나눈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사업 지역이 넓어서 지금 구역을 나누는데 사업 시행자별로 나눌지 아니면 특정 동의 지역에 따라 나눌지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건 없는데 일단 사업 지역이 넓기 때문에 평가하는 단위를 나눌 것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길게 된 예. 지구인데 여기가 그러면은 소유자들이 감정평가사를 한 명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게 되겠네요? 결과적으로는 뭐 구역별로 한 명씩 각 구역 시행자별로 나눈다고 하면 결국엔 각 구역별 한 명씩 선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 이제 어떻게 좀 구분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나 지금 가장 넓은 구역인 LH 담당 구역에 대책위 활동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여기는 이제 위쪽이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고속도로 위쪽인데 예. 이쪽은 아무래도 밑에 지역인 양상동이랑 부곡동과는 별도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게 되겠네요. 일단 그 지역은 분리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또 위에도 어떻게 분리를 할지 아니면 위에는 하나로 갈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나눠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부곡동 양상동과 별개로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소유자분들도 소유자 추천 동의서를 별도로 모으고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되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별로
대책위가 좀 나뉘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현재 상황 어떤가요? 지금 부곡동 양상동 지역은 예전부터 기존 대책위가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원주민들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대책위 활동이 그나마 좀 활성화되어 있어서 소유자 추천 동의서 지역에 있어서의 뭐 가반 넘기는 건 어렵지 않아 보였었고요. 지금도 어렵지 않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장하동, 장상동, 수암동 지역의 동의서인데 여기에서 활동하던 기존인 대책위가 활동이 약간 적조해지고 좀 뜸해지면서 활동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도 약간 거기에 대한 소홀함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대책위가 지금 생겼고 저희가 그 대책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소유자 추천 동의서 모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역은 넓은데 외부 지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재 지주라고도 하는데 이 외부 토지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대책에서 소식지라고 하죠. 지역의 소식을 별도로 해서 지금 2회까지 나갔고 소식지를 보낼 때 소유자 추천 동의서하고 위임장 등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동의서를 써서 우편으로 반송을 회신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현장에 대책위를 직접 한번 찾아가서 여러 가지 상담도 좀 해보시고 얘기를 듣고 아 여기에 내가 소유자 추천 동의를 해주면서 좀 더 협의 때 가격을 높여서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다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유튜브만 보시고 나 안산에 땅이 있는데 하시는 그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이 땅이 있으신 분인데 외부에 거주하셔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잘을 모르고 내 땅이 보상이 된다면 돈을 잘 쳐줘라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반드시 이 대책위에서 보내는 소식지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주소를 다 대책에서 확보를 해서 보내고 있는 건가요? 지금 확보한 주소는 보내고 있는데 네. 그 외적으로 이제 더 많은 부분들 왜냐하면 주소가 바뀐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까지 다 하려면은 아마 기존에 지금 대책에 연락되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또 누구를 안다, 누구의 연락처다라고 해서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계점이 나올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안산지구에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에 그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렇다면 뭐 대책이 잘 모르겠는데 연락처도 모르겠다. 소식지도 받아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화당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또 대책이랑 해서 더욱 깊은 안내까지 전부 상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밑에 자막으로 저희가 보내드릴 텐데 이 대책위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께 안내문을 보내고 소식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전화번호와 주소를 활용하시면 또 대책위와도 직접적으로 연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대책위를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비로소 뭐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도 선정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임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일단 대책위가 모여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성과를 내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또 그 평가사가 들어가서 첫 번째 평가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싸워줘야 이후에도 뭐 증액하는 데 큰 힘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소유자 추천 평가사가 배제된 상태로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사실 뭐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첫 번째 계단은 거의 뭐 밟지도 못하고 끝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가장 임해야 되는 것이 이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한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지금 보상계획 연락 공고가 내년 1월, 2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보상 연락 공고 기간 끝난 다음에 30일이 주어질 거니까 한 석 달? 그 정도 시간이면은 지금 열심히 또 대책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질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걸 방치하고 있으면 이 기간은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한 명씩이라도 더 노력하고 있다고 아니면 또 한 명씩이라도 더 발로 뛰고 있다면 이 기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닐 걸로 저희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아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정평가사 선정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고 좀 반대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내 땅값 잘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도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땅값을 위해서 싸우는 거, 토지 네. 가격 보상금에 위해서 싸우는 거는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 반대하는 거는 얼마든지 하셔야 되고 또 네. 필요한 부분이라 보여지는데 그런데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절차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협의 절차가 지나가고 나면은 소유자 추천은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열심히 싸우고 사업 무산이나 반대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혹시라도 이 사업이 그냥 진행될 때 내 절차에 대해서 무시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소유주권 평가사를 위한 그 동의서를 먼저 모으는 것은 미리 좀 사전에 해놓고 그러고 나서도 뭐 반대든 무산이든 그렇게 하셔도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대응도 없이 하다가 덜컥 보상이 들어가면은 큰 피해를 보시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반대는 좋은데 반대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절차상에서 내 권리를 잘 지키고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또 일대로 정말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아, 그렇다면은 화담이 이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서 선정할 때 뭐 영향이 있나요? 왜 이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법무법인에서 소유자 추천 평가사를 선정하는데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실 수 있게 대책에 도움을 드리는 거 그거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평가사 선정 실제 선정하는 거는 총회나 대의원회의나 대책위에서 그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고 저희 법무법인에서 거기까지 해서 뭐 어느 평가법인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다만 저희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찾고 가셔라. 나중에 보상금이 이의가 있어서 다투셔도 돼요. 하지만 협의 금액은 무조건 잘 받고 보셔야 된다. 그 입장에서 저희가 이런 안내 방송을 드리고 오늘 이 편을 찍는 것도 부재지주분들이 그 대책에 과연 활동을 하는 건 맞아? 그 대책에 어떤 활동을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좀 가지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그 대책의 신뢰성도 한번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의 권리 보장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 그걸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 안산 장상 대책위에서 필요한 각종 이제 자문을 법무법인 화담에서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대책위 활동에 대해서 한번 뭐 총회도 나가보시고 뭐 질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질문도 해보시고 참여를 하셔야 일단 첫 번째 단추인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에 필요한데 동의서를 다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안산 장상지구 대책위 활동 저희도 계속 도움드리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관심을 가지셔야 보호를 받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중요한 재산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만 보게 되는 것이라서 저희는 그렇게 대책을 도와드리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재산을 지키시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안산 장상지구 소식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